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낮 동안 대체로 맑은 하늘에 기온은 13에서 15도가 예상되면서 따스하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물결이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주말 동안 미세먼지 때문에 참 답답하셨죠? 3월의 첫 월요일이 시작되는 오늘은 대기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아침에는 흐린 하늘에 다소 어두운데요.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3도에서 15도가 예상되면서 따스하겠습니다. 오늘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바람이 최대 초속 7에서 12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이 13도, 영덕 14도, 경주가 1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낮이 되면서 구름의 양이 적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1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별다른 비 소식 없는 가운데 따스하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는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1운동과 100주년을 맞아 3.1운동과 그 바탕이 된 동학 농민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그런데 정작 그 근간이 된 동학에 대해서는 발상지에서조차 관심이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수은 최재우 대신사가 큰 깨달음을 얻고 포교를 한 용담정. 장애인들이 이곳을 오가기는 어렵습니다. 1970년대에 조성된 뒤 제대로 보수가 안 되다 보니 곳곳의 계단이 이들의 접근을 막게 됩니다. 용담정에 올라가는 문이 턱이 높고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 아직 장애인 시설이 안 돼 있고. 수은 아버지의 책을 만들 때 사용된 목판을 보관 중인 용추가게는 군데군데 문정이가 뚫려 있습니다. 경주시가 조성한 공용 주차장. 동학 2대 교주 최시영 선생이 태어난 외갓집인데도 2년 전 주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중한 역사 공간이 사라진 것입니다. 다른 여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경주가 발상지임에도 불구하고 관심도는 아주 떨어지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동학에 대한 위상을 좀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학을 바탕으로 일어난 농민운동은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는 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동학 농민운동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만 동학 사상에 대한 연구는 미흡합니다. 그 혁명 쪽을 연구한 학자들이 대부분이고 사상 쪽으로 연구한 학자는 거의 많지 못한 게 오늘 학계의 현실입니다.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 천도교가 15명이고 이들에게 사상적 배경을 제공한 동학. 사람이 하늘이라는 인간 존엄 사상이 현대에서도 재조명받을 수 있는 기회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오늘 개학을 연기하는 포항 지역 사립유치원은 35곳이며 무응답 유치원은 2곳으로 학부모들이 대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학을 연기하거나 무응답, 편법 연기 등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 사립유치원 명단은 포항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기재돼 있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이들 유치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거쳐 고발 조치하는 등 아이들을 볼모로 한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매우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습니다. 경북도교육청은 유치원 입학일을 연기하려면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연기하는 것은 유아교육법상 불법이라며 향후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관내 사립유치원들의 무기한 개학 연기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 돌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해당 유치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와 전화 등을 통해 임시 돌봄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이들은 공립단설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등과 연계해 임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책 전담반을 가동해 분산 배치된 사립유치원 원아들의 돌봄 제공 현황을 점검 지원할 계획입니다.
포항시가 쓰레기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SRF 시설을 우여곡절 끝에 10년 만에 완공하고도 민원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기피시설인 포항의 매립장과는 달리 경주 매립장은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공원으로 변모시켜 포항시의 청소 행정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갈매기가 들끓는 포항 호동 매립장. 중장비가 연신 쓰레기를 밀어내자 시큼한 악취가 진동합니다. 임시로 말아놓은 쓰레기는 17만 톤. 매립장이 포화에 이르러서야 SRF 시설을 10년 만인 지난해 말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소각장 가동에 따른 지원 범위와 금액을 정하지 못해 인구가 포항에서 두 번째로 많은 5천업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SRF 시설은 민원을 의식한 듯 준공식도 없이 2월 18일부터 15년간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보문단지 인근의 경주시 천군동 매립장, 매립장과 소각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장을 한 곳에 모았고 기존에 매립한 쓰레기도 대부분 파내 매립장 수명을 45년이나 늘렸습니다. 쓰레기가 어디에 묻혔는지 흔적조차 없습니다. 2시간 동안 이곳에 머물렀지만 악취는 한 번도 맡지 못했습니다. 매립장 옆에 주민을 위해 만든 웰빙 센터는 지난해 15만 2천 명이 이용했습니다. 찜질방과 헬스장, 목욕탕을 갖춰 관광성수기, 숙박업소가 동인하면 관광객이 이곳 찜질방을 이용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인근 주민이 정기권을 구매하면 모든 시설을 1,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을에 차가 돌아가 모시고 와가 이거 다 하고 모욕하고 시간만 차가 나가면 또 차가 또 집에까지 데려다 주거든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경주시는 더 나아가 이곳에 캐러반 캠핑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에 자신 있다는 겁니다. 시설은 모두 소각 폐허를 이용합니다. 폐허를 이용을 해서 저희는 캠핑장 사이트에다가 난방수와 그다음에 온수를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수영장에 들어가는 그 온수도 공급을 해서 3월부터 10월 정도까지. 경주도 10여 년 전 매립장 조성 과정에서 극심한 주민 저항을 겪었습니다. 고 백상승 전 경주시장이 선진지 견학과 주민 설득, 예산 투자 등으로 이제는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최고의 매립장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단순한 쓰레기 매립장에서 종합자원 회수 시설을 갖춘 진정한 친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예전에는 일반 폐기물 처리장이었으나 지금 현재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초라한 호동 매립장 간판은 포항시 스스로 매립장 환경에 자신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장과 국장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포항시장이 직접 나서 주민을 설득하고 포항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해결될 일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울릉도 서면 학포리 임야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나무 0.1헥타르와 임야 900여 제곱미터를 태운 뒤 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불 신고 접수를 받은 울릉 119 안전센터는 소방관 7명과 의용소방대 30여 명을 현장으로 긴급 투입했으며 울릉군은 전 공무원에게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고 현장으로 투입해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민이 밭을 태우다 불길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처음으로 외부 전문 감사관 제도를 도입해 자체 감사 사각지대 해소에 나섭니다. 외부 전문 감사관 제도는 변호사와 세무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사회복지사 등 민간 전문가를 인력풀로 등록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감사 활동이 필요하면 자체 감사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포항시는 민간 전문가 23명을 외부 감사관으로 위촉하고 시의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과 전문 분야 감사 참여, 자문 역할 등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 연기 방침을 밝히자 지역 유치원들 상당수가 동참했습니다. 오늘 개학하려던 대구 경북 96개 유치원이 전면 무기한 연기에 들어갔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개학 연기에 더해 폐원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참해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 명단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대구는 50곳, 경북은 46곳의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대구 경북 전체 사립유치원의 약 20%가 개학을 미루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 개학을 연기하는 지역의 사립유치원들은 교육은 하지 않지만 아이들의 등하원은 정상적으로 하는 식으로 자체 돌봄 서비스는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도교육청은 인근 공립유치원 등의 아이를 보낼 수 있게 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긴급 돌봄은 신청하면 받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 안 받겠다 그러면 신청을 받는데 지금 거의 그런 경우가 없죠. 우리 대구는. 다만 이들 사립유치원이 무기한 개학 연기를 밝힌 만큼 학부모와 아이들의 불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17개 시도 유치원 학부모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아이를 볼모로 한 집단 행동에 분노를 느낀다며 형사고발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도교육청은 긴급 대응 체계를 만들어 사립유치원을 설득해 교육 공백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유총이 회원사에게 계약 연기를 강요하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정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한유총의 계약 연기 행위가 교육관계 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시도교육청에서 계약 연기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한편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국가 세금은 매년 2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 26일 집회에서 한유총은 유치원을 치킨집에 비유하며 사유재산임을 강조해 학부모들의 반발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농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경북에서만 3명이 금품선거 혐의로 구속됐다고 경찰청이 밝혔습니다. 상주의 축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 등 2명은 조합원 28명에게 현금 1,290만 원을 건네다 구속됐고 봉화의 출마 예정자는 조합원 9명에게 현금 330만 원을 주려다 구속됐습니다. 경찰청은 이들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00명이 선거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1절 청송군에선 일제가 만든 지명 하나가 100년 만에 새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주황산이 위치한 부동면을 주황산면으로 변경한 건데요. 그 배경을 홍석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면과 주산지리로 계칭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면사무소 입구에 새 이름의 현판이 걸리고 옛 이름이 새겨져 있던 표지석은 중장비까지 동원돼 단숨에 뽑혀 나갑니다. 지난 3.1절 청송군 부동면이 주황산면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그동안 일제 잔재인 부동면 명칭을 서둘러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거론돼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 찬반 조사를 진행해본 결과 99%가 주황산면으로 부동면의 명칭은 옛 청송도호부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1914년 조선 총독부가 일방적으로 만든 행정구역입니다. 주산지가 있던 마을은 배나무밭이란 이름의 이전리로 명명됐는데 역시 마을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한 조치였습니다. 청송군은 올해 3.1절 100주년에 맞춰서 주황산면과 주산지리로 각각 지명을 바꾸기로 하고 지난해 공청회와 조례 개정을 차근차근 준비해왔습니다.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지역 인지도도 상승해서 관광객 증가와 소득 향상에 큰 보탬이. 청송군은 옛 지명이 남아있는 도로 표지판 27개를 전면 교체하고 관광 안내책자에 주황산면 명칭을 적극 반영하는 등 관광 효과를 높이는 후속 조치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주시가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유치를 위한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24개 지자체가 신청한 제안서에 대한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경주와 울산, 세종시 등 12곳의 후보를 발표했으며 오는 4월까지 프레젠테이션과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우선 협상 지자체를 선정합니다. 경주시는 보문단지 내 엑스포공원 유휴부지 36만여 제곱미터를 대한축구종합센터 건립 후보지로 정하고 대한축구협회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문화재청은 경주 분황사지와 경주 구황동원지 유적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했습니다. 사적 제548호로 지정된 경주 분황사지는 선덕여왕 3년에 창건된 분황사가 있던 곳이고, 사적 제549호인 경주 구황동원지 유적 일원은 인공섬 2개가 확인된 곳으로 통일신라 시대 조경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됐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요. 포항 독립영화 전용관에서는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삶을 그린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홍태균 아나운서입니다. 한국과 중국, 필리핀, 국적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지만 세 할머니 모두 일본군에 의한 상처로 평생 아파하며 삽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을 넘어 동아시아와 인권의 문제임을 담은 캐나다 출신 감독의 영화로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한 작품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작가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평화를 그리기로 합니다. 한국 작가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증언을 그리기로 하지만 일본 측의 반대에 부딪히고 동화책 제작 과정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여러 시각을 만날 수 있습니다. 3.1운동 특별기획전 그날은 역사의 아픔을 바로 보고 되새기는 독립, 예술 영화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특별기획전을 통해서 희생당한 할머니들의 삶을 그리는 강인함을 함께 공유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별기획전에서는 역사적 아픔을 주제로 한 영화와 함께 포항에서 촬영하고 제작한 독립영화 포항 등 모두 6편이 상영됩니다. 이어서 전시 소식입니다. 감성이 돋보이는 뉴미디어전인 포에틱 딕션을 포항 시립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고, 경주 솔거미술관 특별기획전 전통에 묻다가 이번 주 개막합니다. MBC 뉴스 홍태균입니다. 주말 동안 미세먼지 때문에 참 답답하셨죠? 3월의 첫 월요일이 시작되는 오늘은 대기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아침에는 흐린 하늘에 다소 어두운데요.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3도에서 15도가 예상되면서 따스하겠습니다. 오늘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바람이 최대 초속 7에서 12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이 13도, 영덕 14도, 경주가 1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낮이 되면서 구름의 양이 적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1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별다른 비 소식 없는 가운데 따스하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는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